여러분, 북한이라는 나라를 떠올리실 때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그림을 그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곳의 현실도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모두에게 공평하고 평등할까요? 놀랍게도 북한을 벗어나 자유를 찾아 남한 땅을 밟은 탈북민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던 사실 중 하나는 바로 북한 사회 내부의 상상을 초월하는 빈부격차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막연히 알고 있던 북한의 모습 뒤에는 극단적인 불평등과 그로 인해 파생된 비극적인 현실이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숨겨져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저희는 베일에 가려져 있던 북한 사회의 민낯을 탈북민들의 생생한 증언을 통해 낱낱이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직접 겪었던 삶의 단면들, 그리고 그 안에서 피어난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통해 북한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감춰진 진실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볼 예정입니다. 과연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허울 아래 어떤 불평등이 도사리고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북한 사회를 이해하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드릴 것이라 믿습니다. 이제 그 충격적인 현실 속으로 함께 북한의 경제를 논할 때 최근 몇 년 사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돈주라고 불리는 신흥부유층의 등장일 겁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돈의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는 모두가 평등해야 할 사회주의 국가에서 어떻게 이토록 막강한 부를 축적한 계층이 생겨날 수 있었을까요? 그 배경에는 1990년대 중반,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가의 배급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하면서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스스로 먹고 살 길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이때부터 장마당이라 불리는 비공식 시장 경제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 개인의 능력과 수완에 따라 부를 쌓을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중심에서 무역이나 장사를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며 북한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이들이 바로 돈주들입니다. 하지만 이 돈주들이 누리는 특권은 평범한 주민들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많은 주민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고된 삶을 이어가는 동안 돈주들은 번쩍이는 외제차를 타고 거리를 유유히 가로지릅니다. 그 값비싼 차량 옆으로는 낡은 옷을 입고 배급을 기다리며 지친 발걸음을 옮기는 일반 주민들의 모습이 마치 다른 세상의 풍경처럼 대비되어 펼쳐지곤 하죠. 이들의 주거 환경은 또 어떻습니까? 최신형 에어컨과 대형 딜 등 고급가 전 제품으로 가득 채워진 호화로운 저택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는 반면 대다수 주민들은 전기조차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 밤이면 촛불 하나에 의지해야 하는 어둡고 낡은 집에서 기본적인 생활마저 힘들게 이어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지어 장마당의 풍경에서도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돈주들은 값비싼 수 이품과 희귀한 물품들을 망설임 없이 구매하며 자신들의 부와 권력을 과시합니다. 큼지막한 돈뭉치를 세는 모습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일상적인 풍경이지만 그 옆에서 굶주린 눈으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아이들의 표정은 보는 이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죠. 이 아이들에게는 그저 꿈 같은 일일 뿐입니다. 사회주의 국가라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야 한다고 학교에서 배웠을 텐데 정작 그들의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은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훨씬 더 노골적이고 잔혹한 불평등의 모습이니 얼마나 큰 괴리감과 좌절감을 느낄까요? 이처럼 돈주의 등장은 북한 사회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엄연히 존재하는 새로운 계급을 만들어냈습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치는 체제이지만 실제로는 돈의 유무와 권력의 크기에 따라 삶의 질이 천지 차이로 갈라지는 충격적인 현실이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평범한 주민들에게 돈주는 감히 넘볼 수 없는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으며 이들의 존재는 사회주의 이상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모순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의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를 넘어 사람들의 생존과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위협하는 비극적인 상황으로 이어지곤 하죠.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이 이야기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북한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돈주의 등장으로 인한 계층 분화는 비단 개인의 부축적에서만 그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북한 사회는 심지어 거주하는 지역만으로도 삶의 수준이 극명하게 갈리는 또 다른 형태의 불평등을 품고 있죠. 바로 수도 평양과 지방 도시 간의 격차인데요.
평양은 그야말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의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거리와 쭉쭉 뻗은 고층 건물들, 잘 차려입은 평양 시민들의 여유로운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릴 정도입니다. 그들은 상대적으로 풍족한 식량 배급을 받고 최신 유행의 옷을 입으며 백화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심지어는 화려한 공연이나 오락시설까지 즐기죠. 하지만 평양의 번화한 모습 뒤에는 황량하고 낙후된 지방 도시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면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낮고 허름한 건물들 사이로 사람들은 지친 표정으로 식량 배급을 기다리는 긴 행렬에 서 있곤 합니다. 그들의 식탁은 턱없이 부족하고 문화생활은 상상조차 하기 어렵죠. 지방 주민들에게 평양의 화려한 소식은 꿈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거주지 선택권조차 계층과 신분에 따라 철저히 제한되는 북한 사회에서 평양에 산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권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러한 지역 간의 극심한 차별은 지방 주민들에게 깊은 박탈감과 좌절감을 안겨주며 사회주의 국가의 이상과는 거리가 먼 물리적인 장벽이 계층 간의 존재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셈이. 그런데 이러한 불평등의 고리는 또 다른 형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바로 해외 파견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는 비극적인 현실인데요. 북한은 외화벌이를 위해 많은 주민들을 해외로 보내 강도 높은 노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벌어오는 외화는 국가 재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정작 그 이면에는 충격적인 불평등과 인권 유린이 숨겨져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벌목장이나 건설 현장 등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고된 하루는 상상 이상이죠. 그들은 최소한의 임금만을 받거나 때로는 임금의 대부분을 당국에 상납하고 극히 일부만을 손에 쥐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족에게 송금하는 돈 또한 당국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이들의 희생이 온전히 가족의 삶을 개선하는 데 쓰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흘린 땀과 피로 벌어들인 외화는 특정 계층의 부를 더욱 증식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곤 합니다. 해외 파견 기회조차 돈과 인맥이 있는 특권층에게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일반 주민들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러한 기회를 얻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어렵게 해외로 나가더라도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통받지만 그들이 보낸 외화는 정작 평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고위 간부 가족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데 쓰이기도 합니다. 명품을 두르고 외제차를 타며 사치스러운 삶을 영위하는 그들의 모습은 고향에 남겨진 가족들이 하루하루 끼니를 걱정하며 고통받는 현실과 극명하게 대비되죠. 해외 파견 노동자들은 그저 국가의 외화벌이 수단으로 전락하여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유린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외화벌이 기회조차 계층에 따라 접근성이 다르다는 사실은 북한 사회의 빈부격차가 얼마나 뿌리 깊고 다층적인지를 명확히 보여주는 또 다른 비극적인 단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인 불균형을 넘어 한 인간의 삶과 가족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잔혹한 현실이 아닐 수 없죠. 북한의 폐쇄적인 체제 속에서 이들의 고통은 외부로 잘 알려지지 않지만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그 실상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것. 이러한 불평등은 주민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존권과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영역, 즉 의료와 교육 서비스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닐 정도라고 합니다. 최신 의료 장비가 갖춰진 특권층 전용 병원과 깨끗한 병실에서 고위층은 최상의 치료를 받지만 약도 없고 시설도 낙후된 지방병원에서는 일반 주민들이 제대로 된 치료는 커녕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아픈 가족을 치료하기 위해 돈을 구하러 다니지만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돌아서야 하는 안타까운 뒷모습은 그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 생사의 갈림길에서 조차 돈과 권력이 생존을 좌우하는 냉혹한 현실은 인간적인 존엄성마저 짓밟는 비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래를 결정하는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또 어떻습니까? 백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통용될 만큼 돈과 인맥은 명문학교 입학의 필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2299자. 백 없으면 배울 수 없다는 냉혹한 현실 속에서 그저 책상에 앉아 미래를 꿈꿀 기회조차 돈과 인맥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도 교육 불평등은 존재하지만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표방하는 북한에서 이러한 노골적인 특권이 만연하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유한 돈주나 고위 간부의 자녀들은 돈과 배경의 힘으로 최고 명문 학교에 손쉽게 입학하며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거머쥐는 것이 현실이죠. 반면 일반 평민 가정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는 명문학교 입학은 꿈조차 꾸기 힘든 먼 이야기일 뿐입니다. 학업을 이어갈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아 어린 나이부터 생계를 위해 힘든 노동 현장으로 내몰리는 경우가 부지기수이지요. 학교 대신 시장에서 장사를 하거나 밭에서 농사를 돕는 아이들의 모습은 북한 사회의 또 다른 슬픈 단면을 보여줍니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태어났지만 단지 부모의 지위와 재산 때문에 누구는 배움의 길을 활짝 열고 누구는 일찌감치 삶의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교육 기회의 불균형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대물림되는 빈곤과 사회계층 고착화를 심화시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기회마저 이렇다면 생명과 직결된 의료 서비스는 과연 어떨까요? 북한에서는 돈 없으면 죽는다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평양의 특권층 전용 병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최첨단 의료 장비가 가득하고 으리으리한 시설을 자랑하는 그곳에는 숙련된 의료진이 오직 고위 간부와 돈주 가족을 위해 대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고 안락한 병실에서 최고급 약품으로 치료받는 그들의 모습은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느껴질 정도이지요. 이들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의술이 언제든 준비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러나 평양을 벗어나 지방으로 갈수록 혹은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는 병원으로 시선을 돌리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낡아빠진 침대와 텅 빈 약품 보관함만 일신연스럽게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서는 약한 알 구하기조차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기본적인 위생조차 보장되지 않는 환경에서 환자들은 제대로 된 치료는커녕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의사들은 약이 없어 치료를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환자의 가족들은 비싼 뇌물을 써서라도 약을 구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병원 문을 나서는 가족의 뒷모습은 북한의 의료 불평등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여다 본 북한 사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사회주의 낙원이라는 허울 뒤에 숨겨진 것은 바로 돈과 권력이 인간의 존엄성과 생존마저 좌우하는 극단적인 빈부격차의 현실이었습니다. 해외 벌목장에서 피땀 흘려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된 삶, 그들의 외화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특권층, 그리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돈 때문에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사람들, 배움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아이들까지. 이 모든 이야기는 평등을 표방하는 체제에서 그 어떤 자본주의 사회보다도 더 잔혹하고 노골적인 불평등이 만연하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격차를 넘어 한 인간의 삶 전체를 파괴하는 비극으로 이어지고 있지요. 북한을 떠나온 탈북자들은 남한 사회의 빈부격차도 크다고 말하지만 북한의 불평등은 마치 계급처럼 개인의 운명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벽이라고 증언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여다본 북한의 현실은 단순히 이웃 국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 그리고 인간 존엄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지요. 막연히 알던 북한의 이미지를 깨고 그 실상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것은 북한 사회의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상상 이상의 비극과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